안녕하세요. 최신 청약 정보를 남들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장이 4구역 자이 아파트는 서울 강북권에서 이문 13구역과 더불어서 가장 관심받는 청약 단지입니다. 2022년 3월에 착공신고 필증을 받았으니까 청약 일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착공이 들어갈 테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청약을 받고 돈이 들어와야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 텐데 과연 빨리 할지는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4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올해 여름쯤에는 청약을 할 수도 있으나 정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것이 바로 분양가 산정 합리화입니다. 기존 택지나 공사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해서 공급이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보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에 가깝게 수정되거나 폐지될 듯 합니다.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꿀 빠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가 합리화라는 정책이 나올 때까지 아마 청약을 다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 정책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5월 달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나서 곧바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대내외적으로 처한 위급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것들 다 제치고 부동산 정책부터 손볼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분양가 합리화를 기다리는 서울의 알짜 청약 단지들은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쯤이야 나중에 분양가를 확 올려서 청약하면 별것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올 여름에는 청약시장에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장이 4구역 자이를 기다리는 이유 첫 번째, 일반 분양 물량만 1353세대입니다. 즉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차려진 게 많으니까 그만큼 나한테까지 행운이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한번 청약 공고가 나오면 몇만 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 단지당 일반 분양 물량은 몇십 개에서 몇백 개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다가 둔촌주공이나 송파 문정동의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아니면 강남 반포의 레미안 원펜타스 등 강남 쪽 청약을 염두에 두신 고점자, 자금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이곳을 청약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이 4구역은 총 세대수 2840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이고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까지 총 31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평형 구성도 전용 면적 49제곱미터부터 97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있고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59와 84제곱미터 물량이 많습니다. 85제곱미터 이상도 있어서 추첨제도 기대해 봅니다. 장이 4구역 자이를 기다리는 이유 두 번째, 장이 뉴타운 중에 가장 알짜 위치입니다. 장이 뉴타운 중에 이 부분은 이미 입주를 했지만 솔직히 지하철 역세권이라 말하기에는 너무 멀긴 합니다. 사실상 도보로 지하철을 이용하긴 어렵습니다. 장이 4구역 자이는 6호선 돌고 지역이 가장 가까운 그런 장이 뉴타운입니다. 동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5분 이내에 지하철을 걸어서 도착 가능합니다. 또 1호선 석계역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이 10구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랑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장이 10구역은 사업이 길어지면서 계속 금전적 손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결국 일반 분양에서 메꾸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일만 남은 겁니다. 결국은 6호선 돌고 지역을 끼고 있는 장이 4구역이 장이 뉴타운 중에는 가장 알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광운대역은 GTX-C 노선이 확정입니다. 당연히 도보권은 아니지만 그 여파가 장이 4구역의 집값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GTX역이 하나 생긴다고 하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반경 2km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장이 4구역 자이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양가가 문제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84제곱미터가 8억 원대 아닐까 예상합니다. 좀 더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8억 원대라고 하면 그냥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 가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옵션과 취득세 등등 생각하면 실질적인 금액은 9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이곳은 6억대에 분양하던 곳인데 그 가격대에 나올 일이 당연히 없습니다.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고 또한 주변 시세의 변화를 잘 파악해야 분양받을 가치가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주를 시작한 장이 뉴타운들의 부동산 실거래가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이동 레미안 포레카운티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타입이 21년 10월 달에 11층이 12억 5천만 원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9층이 9억에 거래됐습니다. 9억에 거래된 내용을 한번 보면 중개 거래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어쨌건 마이너스 28% 하락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매물을 보면 84A 타입만 30개 정도 됩니다.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최저가가 10억 5천만 원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레미안 포레카운티는 좀 특수한 실거래가라고 보고 하나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입니다. 여기도 84C 타입이 최고가는 21년 10월 달에 13억 3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11억대에 4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최저 실거래가는 4층 10억 9,700만 원입니다. 평균 17% 하락률을 보입니다. 실거래가 추이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입주하고 나서는 거래가 거의 없다가 13억대를 찍고 곧바로 11억대로 4건이 거래가 됩니다. 그래프가 확 꺾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이 뉴타운 신축 아파트 2개의 실거래가 변화 그래프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빨간 점들의 연결선이 어느 방향을 향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들에는 현재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팩트 체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철옹성 갔던 송파구 잠실 파크리오도 14% 하락을 했고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상위권이던 광명도 평균 15%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지금 흐름은 정권이 바뀌고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장이 뉴타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1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장이 4구역 자이가 8억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된다. 그러면 과연 여기가 로또 청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로또 청약이 되려면 기존 장이 뉴타운들이 현재 14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장이 4구역이 이 동네에서는 대장 아파트고 좀 더 신축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 장이 뉴타운 아파트들보다 1억 정도 더 비싸다고 가정해 보면 그래야 시세 차익이 6억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4구역 자이를 종합해서 한번 판단해 보면 첫 번째 서울에서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으로 또 주변 아파트에서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입니다. 세 번째는 시세 차익이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또 정권이 바뀌면서 로또 청약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평면도는 이문 13구역보다는 좋습니다. 이문 13구역은 평면도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고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해서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긴 합니다. 분양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단지 배치, 평면도, 예상 시세 차익을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좋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매우 감사합니다.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